Join us as we explore the incredible scale and precision required for modern shipbuilding. 어떤 기업의 영업이익이 1년 만에 825% 뛰었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HJ중공업입니다. 그리고 대한조선의 영업이익률은 24%, 빅3보다 높아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 중국이 세계에서 배를 가장 많이 만드는데 그 배의 심장인 엔진의 70%를 한국에서 사옵니다. 빅3 아래의 숨은 강자들과 밸류체인 전체 지도를 오늘 완성합니다. 저는 지용입니다. 솔직히 오늘 내용이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숨은 강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저는 쿤바야입니다. 먼저 중형 조선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 성적이 좋다면서요? 아이고,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HJ중공업부터 볼게요. 구한진중공업이에요. 이 회사가 2024년에 영업이익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72억 원이에요. 조선사 영업이익 치고는 72억이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데 2025년에 670억 원을 기록했어요. 세상에, 72억에서 670억이면? 825% 급증이에요. 2020년 이후 5년 만에 5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회복한 겁니다. 매출도 약 2조 원에 달해요. 더 인상적인 건 이 회사의 변신이에요. 2022년에 전체 매출의 18%에 불과했던 조선 부문이 2025년에는 50%까지 올라왔어요.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나요? 두 가지예요. 첫째, 선별적 수주. AIMO 탄소 규제에 맞춰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LNG 추진 컨테이너선, LNG 벙커링선 같은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종에 집중했어요. 빅3가 초대형 선박을 독식하는 사이에 중형 친환경 선박 틈새를 파고든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방산 사업의 안정적 캐시카우. HJ중공업은 해군의 신형 고속전 PKXB 32척과 공기 부양식 고속 상륙전 LSF2 8척을 전량 수주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 해군과 함정 MRO를 위한 마스터십 리페어 어그리먼트 MSRA까지 체결했습니다. 향후 5년간 연간 20조 원 규모의 미 해군 MRO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한 거예요. 헐, 중형 조선사가 미 해군 MRO까지 진출한 거군요. 투자할 때 이 시각이 중요하겠죠? 빅3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사례예요. 네, 대한조선은 더 놀랍다면서요? 대한조선은 중형 조선사 중 가장 압도적인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2025년 상반기 기준 매출 6,037억 원, 영업이익 1,322억 원, 영업이익률이 21.9%예요. 세상에, 21.9%요? 빅3의 영업이익률이 10에서 15%인 걸 생각하면 중형 조선사가 더 높다고요? 네, 특정 분기에는 27.2%까지 기록한 적도 있어요. 비결이 뭐냐면 하나를 잘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선종에 집중했나요? 스웨즈막스급 원유 운반선, 이 선종 하나에 모든 생산 설비를 최적화했어요. 같은 선형을 반복 건조하니까 학습 효과가 극대화되고 공정 관리가 안정화돼서 품질과 납기 신뢰도가 올라가요. 중국의 저가 공세에도 적어도 이 선종에서는 우리 배의 품질은 다르다로 맞서는 겁니다. 네, 빅3가 다양한 선종을 고루 잘 만드는 전략이라면 대한조선은 하나를 최고로 잘 만드는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이런 전략을 선종 특화 경영이라고 해요. 중형 조선사들의 반전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중형 조선사들은요? K조선이 있어요. 4편에서 STX 조선해양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고 했죠. 거기서 재건된 회사예요. 2024년 영업이익 1,581억 원, 2025년 3분기 누적 847억 원으로 전년 실적을 상회하는 성장세예요. K조선은 또 다른 전략이 있겠죠? 세 회사 다 같은 중형인데 차별화 포인트가 다를 것 같아요. 중형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MR 탱커에 집중해요. 11만 5천 톤급 고부가가치 선종을 중심으로 수조 잔고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어요. HSG 성동조선이에요. 과거 폐쇄 위기까지 갔던 조선소인데 삼성중공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부활하고 있어요. 어떤 파트너십이에요? 대형사와 중형사가 전략적으로 손잡는 모델이 흔하지는 않잖아요. 삼성중공업이 중형 탱커와 원유 운반선의 완제품 건조 계약을 HSG 성동조선과 체결한 거예요. 단순히 블록 일부를 외주 주는 게 아니라 배 한 척 전체를 맡기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자기 도크의 슬롯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부가 선종에 집중할 수 있고, HSG 성동조선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물량과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대형사와 중형사의 동반 성장 모델이에요. 네, 빅3가 일감을 독식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군요. 잘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편에서 배운 RG 공급 확대 정책이 이 중형 조선사들의 부활을 가능하게 만든 제도적 기반이기도 해요. 정부의 특례 보증으로 은행이 RG를 써주니까 기술은 있는데 금융이 막혀서 수주를 못하던 중형사들이 다시 일감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좋아요. 이제 기자재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선박 엔진이 특히 중요하다면서요? 선박 엔진은 전체 성가의 약 10에서 15%를 차지하는 핵심 기자재예요. 그리고 한국은 세계 선박용 엔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요? 그리고 중국이 세계 최대 조선국인데 엔진은 한국에서 사온다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네요. 한국의 양대 엔진 업체를 소개할게요. 첫째, HD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 세계 시장 점유율 35%로 독보적 1위예요. 독자 브랜드 하임센이 있고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고압 직분사 방식의 암모니아 엔진 개발에 성공했어요. 고압으로 암모니아 연료를 분사해서 연소시키는 고난도 기술인데 연료 효율을 높이면서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차세대 친환경 엔진이에요. 다음은요? 다음은 한화 엔진, 9HSD 엔진이에요. 세계 시장 점유율 약 20%로 세계 2위. 이 회사의 강점이 독특한데요. 2013년에 세계 최초로 이중연료 DF 저속 엔진의 양산에 성공했어요. 최근에는 신규 수주 중 DF 엔진 비중이 85%에 달하고 수주 잔고가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 친환경 엔진 수요가 폭증하면서 엔진 업체들의 수주도 폭발하고 있군요. 한국이 배를 잘 만드는 건 알고 있었지만 배 엔진까지 잘 만드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7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2025년 기준 중국이 수입한 선박용 엔진의 약 70%가 한국산이에요. 아, 그러니까 중국이 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데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한국산 엔진 및 관련 기자재 수출도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엔진이 한국 조선업의 숨은 경제적 해자예요. 배를 만드는 기술만큼이나 엔진을 만드는 기술이 한국의 경쟁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엔진이 맨이나 WINGD 같은 유럽 엔진 라이센스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독자 브랜드와 차세대 연료 엔진을 직접 개발하고 있어요. 이제 조선업 밸류체인 전체를 한 장의 지도로 그려볼까요? 조선업 밸류체인은 크게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먼저 후방산업, 원자재와 기자재를 공급하는 층이에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후판을 공급하고 한화엔진과 HD 현대엔진이 추진 엔진을 만들고 KCC가 선박용 도료를 각종 전자업체가 항해장비와 통신장비를 납품합니다. 중간층은요? 기자재와 엔진 사이에 또 뭐가 있어요? 밸류체인의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 조선소, HD 현대, 삼성, 한화의 빅3와 HJ중공업, 대한조선, K조선 같은 중견 조선소가 설계부터 건조, 시운전까지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방산업, 배를 주문하고 운용하는 고객층이에요. 해운사, MSC, 머스크, HMM 같은 에너지 기업, 카타르 에너지, 체니에르 같은, 그리고 방산, 해군이 있어요. MRO는 어디에 속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최근에는 유지보수, MRO가 밸류체인의 새로운 층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배를 만든 다음에도 수십 년간 정비와 수리가 필요하잖아요. 5편에서 다뤘던 MASGA가 바로 이 MRO 시장을 겨냥한 거예요. 조선소의 수익이 한 번의 인도로 끝나지 않고 생애주기 전체로 확장되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원자재, 후판, 기자재, 엔진 장비, 조선소, 건조, 해운 에너지 방산, 운용, MRO, 정비. 이 5단계가 조선업 밸류체인이군요. 이 지도를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뉴스 하나의 파급 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요. 후판 가격 뉴스가 나오면 조선소 원가의 영향, 해운 운임 뉴스가 나오면 조선소 수주의 영향, 미 해군 예산 뉴스가 나오면 MRO와 방산조선사의 영향, 산업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 인과관계를 추적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럼 조선업이 한국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어떤가요? 조선업은 한국 총 수출의 약 1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외화 획득원이에요. 2025-2026년에 예정된 대규모 인도 물량은 한국의 무역 수지 개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전망이에요. 아무래도 배 한 척 인도할 때마다 수천억 원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조선업의 특성상 산업 유발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배 한 척을 만들기 위해 철강, 기계, 전자, 화학 등 수백 개의 관련 산업이 움직여요.
특히 엔진과 전력기기 같은 고부가가치 기자재의 국산화율이 높아지면서 선박 수출 시 국내로 유입되는 실질적인 부가가치 비중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됐어요. 오, 그러니까 조선업이 좋으면 철강도, 기계도, 전자도, 지역 경제도 함께 좋아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 후판을 사오고 한화엔진과 HD현대엔진에서 엔진을 가져오고 KCC에서 선박용 도료를 납품받고 각종 전자업체에서 항해 장비를 구매해요. 배 한 척에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선소가 일감을 확보하면 협력업체 수백 곳이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예요. 4편에서 거제의 흥망성쇠를 봤잖아요. 슈퍼사이클 때 거제에서 동네 똥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했고 침체기에는 공실률 35%, 20, 30대 인구 46% 감소. 조선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지역경제 생태계예요. 오, 그래서 지금 슈퍼사이클 2.0이 오면서 지역 경제도 다시 살아나고 있겠네요. 투자할 때 이 시각이 중요하겠죠? 네, 거제, 울산, 영암, 통영 같은 조선 도시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 유입도 늘고 지역 상권도 회복 중이에요. 투자자가 조선업을 볼 때 기업 실적만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의 건강을 보는 시야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오늘 빅3 너머의 숨은 강자들을 봤는데요. 핵심만 추릴게요. 중형조선사의 극적 반전. HJ중공업 영업이익 825% 급증, 미 해군 MRO 진출, 대한조선 영업이익률 24%, 스웨즈막스 특화, K조선 MR 탱커 집중 재건, HSG 성동조선은 삼성중공업과 동반 성장 모델, 엔진은 한국의 숨은 경제적 해자, HD현대 35% 세계 1위, 하나엔진 20% 세계 2위, 중국 엔진 수입의 70%가 한국산, 밸류체인은 5층, 원자재에서 기자재, 기자재에서 조선소, 조선소에서 해운, 에너지, 방산, 그리고 방산에서 MRO까지. 이 지도를 알면 뉴스의 파급 경로가 보입니다. 빅3만이 조선업이 아닙니다. 중형조선사의 특화 전략, 엔진이라는 숨은 해자, 그리고 밸류체인 전체의 유기적 연결. 이 생태계가 건강해야 한국 조선업이 건강합니다. 한국 안에서의 생태계를 봤으니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전 세계 선박의 93%를 세 나라가 만듭니다. 한국, 중국, 일본. 나머지 전 세계를 합쳐도 7%. 근데요, 중국이 63%로 압도적 1위인데 한국이 더 돈을 많이 벌어요. 왜일까요? 7편에서 글로벌 조선전쟁의 지도를 그립니다.